안녕하세요. 15년차 국어교사 친절한 영아쌤입니다. 아이와 함께 받아쓰기 할 때 많이 힘드시죠? 아이에게 무조건 외우라고 하지 않고 원리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싶지만 무엇을 어떻게 설명해 주어야 할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초등 받아쓰기 솔루션. 가장 핵심이 되는 문법 내용만 아이들에게 잘 전달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받아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전에 찍은 영상이 있는데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은 먼저 보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초등 교과서 2학년 1학기 5단원에 보면 소리는 비슷하지만 의미가 다른 낱말을 구분하는 활동이 나옵니다. 제가 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표에 제시된 두 단어들은 소리는 비슷하게 나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표기도 다르고 의미도 다른 두 단어인데 왜 소리가 비슷하게 날까를 먼저 이해하면 받아쓰기의 원리를 쉽게 아이에게 납득을 시킬 수 있겠죠.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표의 가장 오른쪽에 나온 제가 적어둔 문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물론 초등 교과서에서는 이런 문법에 대해서 직접 다루진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먼저 이 문법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면 아이에게 좀 더 이 원리를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받아쓰기 솔루션, 오늘의 영상은 받침의 발음입니다. 아이들이 맞춤법 받아쓰기를 공부하면서 가지게 되는 첫 번째 의문은 아마 소리 나는 것과 쓰는 것이 왜 다른지가 아닐까 합니다. 그러면 표준어 규정 제1장 총칙의 제1항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학창 시절에 문법 시간에 한 번쯤 보신 기억이 남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가 총칙 1항의 내용입니다. 제1항의 내용을 보시면 결국 한글 맞춤법은 소리도 고려해야 하고 어법도 고려해야 한다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혼동을 줄 수 있는 규정을 적어뒀을까? 아래 예시를 보면은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흔히 쓰는 꽃이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주었는데요. 각각의 이 경우에 이 단어가 서로 다르게 발음이 납니다. 어떤 경우에는 발음에 따라서 꽃, 치읓으로 적고 어떤 경우에는 꼰, 어떤 경우에는 꽃 이렇게 적게 된다면 이것이 모두 다 동일한 우리가 아는 flower를 의미한다 라고 사람들이 쉽게 인지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쓰이는 환경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지만 사람들이 공통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쉽게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소리와 어법 둘 다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한글 맞춤법, 표준 발음법 같은 표준어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받침의 발음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어 규정 제4장 8항에 보면 이 받침의 발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받침 소리로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의 7개 자음만 발음한다. 우리말은 받침, 종성에 어떠한 자음도 올 수 있지만 발음은 다음과 같은 7개의 자음만으로 발음을 합니다. 이것을 대표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대표음에 해당되는 7개의 자음에 속하지 않은 자음이 받침, 종성에 올 때는 이 대표음 중에 하나로 바뀌어서 소리가 나게 됩니다. 표로 제가 정리를 해 주었는데요. 기역, 쌍기역, 키역은 기역으로, 디귿, 시옷, 쌍시옷, 지읒, 치읒, 티읒, 히읗은 디귿으로, 비읍, 피읍은 비읍으로 바뀌어서 소리가 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입니다.
그럼 앞서 보여드렸던 2학년 1학기 5단원에 나오는 예시를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지금 보이는 두 가지 예시는 모두 1음절 종성 받침에 쌍시옷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르면 쌍시옷은 대표음이 아니므로 대표음 중에 하나인 디귿으로 바꾸어 소리를 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최종 표준 발음은 있다가 같다가 아니라 있다가 같다가 되죠. 소리가 된 소리로 발음이 되는 된소리 대기 현상이 한 번 더 일어난 것입니다. 자, 오늘은 받침 소리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다음번에 된소리 대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두 번째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시는 각각 1음절 종성에 피읍과 지읒이 사용되었습니다. 피읍을 대표음 비읍으로 바꾸어 소리를 내고 그리고 지읒을 대표음 디귿으로 바꾸어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자, 최종 표준 발음은 깊다, 맞습니다가 되는데요. 깊다는 앞의 예시와 마찬가지로 된소리 대기가 적용이 됐고 두 번째 맞습니다의 경우에는 또 다른 자음 동화인 비음화가 한 번 더 적용이 되었는데요. 아이들이 이것도 많이 헷갈려하죠. 저희 아이도 왜 습니다라고 적는데 발음은 습니다라고 나냐고 질문을 하던데 이것도 다음번에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다음에 두 가지 예시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단어인데요. 첫 번째 단어는 꽃 하나만 제시가 되어 있고 두 번째 예시는 꽃이라고 하는 단어 뒤에 이라고 하는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 발음이 서로 다르죠. 자,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자, 일단 첫 번째 꽃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독으로 사용되었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해서 받침의 치읓이 대표음인 디귿으로 바뀌어 소리가 나게 됩니다. 두 번째 예시의 경우에는 꽃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 이가 왔는데요. 표준어 규정 14항과 14항에 보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 어미, 전미사와 결합이 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소리대로 뒤 음절의 첫 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라고 연음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예시는 받침의 치읓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 이의 첫 자리로 옮겨가서 표준 발음이 꽃이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의 예시를 한번 보실까요? 자, 똑같이 옷이라고 하는 단어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말이 왔는데 서로 발음이 달라요. 왜 이럴까요? 자, 첫 번째 예시를 보시면 옷이라고 하는 단어 뒤에 얘는 조사잖아요. 자,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가 왔으니까 연음의 규칙에 따라서 받침의 시옷이 두 번째 그 음절의 첫 소리로 옮겨가서 오시로 발음이 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경우를 보면 오산이 아니고 오단이 표준 발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건 15항에 보면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을 한다는 말이겠죠. 자, 그러면 실질 형태소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다소 복잡한 내용이지만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형태소라고 하는 건 의미를 가지고 있는 최소 단위입니다. 그런데 이 형태소를 의미의 성격에 따라서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실질 형태소는 말 그대로 실제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형태소를 의미하고요. 형식 형태소는 조사나 어미, 접사처럼 문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태소를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예시를 다시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예시에서 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실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받침의 시옷을 그대로 연음하지 않고 대표음인 디귿으로 바꾸어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한 다음에 연음을 하기 때문에 오단이 표준 발음입니다.
자, 조금 복잡한 내용이긴 한데요. 아이들에게 뭐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 이런 거를 설명해 주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보통 교과서와 예시를 보면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가 왔을 때는 그대로 연음을 한다. 뭐 이런 예시를 들고 있으니까 이 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실제적인 의미가 있어서 뭐 이런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한다.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두 단어의 표준 발음은 뭘까요? 자, 맛 더하기 있다, 멋 더하기 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모음으로 시작이 되니까 일단은 실질 형태소인지 형식 형태소인지를 따져봐야 되겠죠. 어느 쪽인 것 같으세요? 일단은 실질 형태소이죠. 자, 그렇다면 앞에 맛, 멋에 나오는 받침의 시옷을 대표음, 그렇죠. 디귿으로 바꾼 다음에 연음을 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두 단어의 표준 발음은 맛있다, 멋있다가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를 그대로 연음해서 맛있다, 멋있다라고 발음을 했기 때문에 이 두 단어는 예외적으로 맛있다와 맛있다, 멋있다와 멋있다 이것을 모두 다 표준 발음으로 인정을 합니다. 실제적인 언어 생활을 반영해서 이렇게 예외사항을 인정을 한 건데요. 자, 이렇게 예외사항을 인정하게 되면 문법은 일종의 규칙이니까 나중에는 더 큰 혼선을 주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반대하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예외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는 대표적인 예시라서 학생들을 곤란하게 만들기도 하는 예시라 한번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초등 받아쓰기 솔루션 첫 번째로 받침의 발음에 대해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연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받침의 발음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겹받침과 히읗 받침의 발음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또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거나 혹은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원리 중심으로 아이를 힘들게 하지 않고 초등 받아쓰기 함께 가보시기 바랍니다. 힘내세요. 자, 좋아요와 구독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